오늘은 이번 세션은 앞에 오전 세션에서 세스 세션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세션이랑 연결시키고자 몇 개 화면을 좀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는데 좀 이렇게 앞에 세션도 리마인드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듣는 거 힘드시죠? 근데 앞에 세션에서 다행히 앞에 웃음이 활짝 웃어서 많은 분이 웃으셨는데, 제 세션은 별로 이게 웃음 드릴 게 없을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진짜 재밌는 지식을 가져갈 수 있게 CS에서 많이 고민하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어디 가든 생성형 AI 빼고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쪽에 기대가 많이 커요. 그런데 계속 옆에 눈치들만 보고 있어요. 다른 기업이 어디까지 했어? 얼마나 했어? 성공했어? 사례 있어? 그래서 실제 CS가 그 영역에서도 많이 고민해서 그러면 나갈 방향이 이 길인갑다라는 생각으로 오전 세션에서 남는 키워드 생각나세요? Generative with AI, Generative with AI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싶은데 적용하려면 그나마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애큐리시 문제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자, 그런 컨텐츠로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중점적인 거는 제너레이티브 생성형 AI와 그 다음에 AI, 전동적인 AI가 접목했을 때 애큐리시가 훨씬 높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해보니까 되겠더라예요. 지금 국내에서 여러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몇십억 들여서 이미 끝난 업체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쪽에 투입된 개발자들이랑 실제 사용해본 사람들의 피드백도 저는 다 받아봤고, 지금도 또 유사한 형태로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거를 성공했다도 못하고 이런저런 잡음이 있고 또 그 길을 또 가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기업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숙제 고민들을 다 모아서 이 세션에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뒷부분은 실제 제너레이티브 AI와 그 다음에 AI, 전통적인 AI가 결합돼서 좀 더 나은 실제 비즈니스에 진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제 세션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 제너레이티브 AI의 전체 AI 영역의 진짜 조그마한 서브셋이에요. 정말 부분집합인데,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훨씬 괜찮은 방법이어서 이것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쓰면 좋아요. 근데 모든 업무를 얘로 대체할 수 없다요. 현재까지 본 거로는. 오전에 보셨지만 LLM 혼자서는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맞아요. 실제 LLM한테 다 먹고 나 뒷짐지고 있는다?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걸 쓰는 게 효율적이고 현실적인가,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자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많은 생성형 AI, 모든 업체들이 지금 생성형은 다 어떤 벤더의 솔루션으로 소프트웨어로 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세스도 저런 방식으로 넣고 있다. 그리고 많은 그 개발자들이 쓰는 그런 플랫폼 안으로 세스도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많은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싶은데 그 배리어, 장벽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앞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애큐리시, 어떻게 애큐리시, 할루시네이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생성형 AI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하냐면 파인 튜닝까지는 너무 어렵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몇십억 들어가야 돼요. 몇십억. 하드웨어 장비도 몇십억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되는데 기업에서 그만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합성 데이터를 막 만들어 쓴다. 이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파인 튜닝은 말은 파인 튜닝이지만 실제 파인 튜닝을 쓰는 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GPU 지금 H100이 있어요. 한 장이 얼마 정도 하는 아세요? 약 4천만 원 정도 해요. 근데도 줄을 서서 못 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학습용 데이터는 GPU가 수백 장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 기업에서는 구비할 수가 없어요. 트론 서버에도 보통 한 4장 꽂아 쓰려고 해요. 하드웨어만도 가격이 지금 몇 억 되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할까요?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데 이렇게 실제 적용하려고 하면 할루시네이션 문제에 딱 걸리는 거예요. 저런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적용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뭐 프라이버시 시큐리티 문제, 그 다음에 거버넌스 문제, 계속 이 같은 언어 모델을 계속 버전들이 바뀌고 해년마다 새로 나오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선뜻 적용하고 구축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오전에 보셨던 장표예요. 지금 제너레이티브 AI를 썼을 때 효과 없는 부분 오전에 들으셨죠? 프로텍션 문제, 디시전 문제, 이런 것들은 제너레이티브가 잘 못해. 그건 알죠. 제너레이티브가 잘하는 거는 컨텐츠 생성하는 거, 컨텐츠 요약하는 거, 이런 건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위드 AI, 전통적인 AI하고 생성 AI랑 결합하면 진짜 시너지 있다. 진짜 세스가 해보니까 시너지 있고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기업 손 들어서 세스랑 상담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저런 아키텍처를 만들었어요. 세스 바이하고 LLM이 있어요. 세스 바이하고 LLM이 있어요. 저기서 누가 주에 쓰냐? 아이러니하게 세스가 주게 쓰겠다요. 참 이상하죠? 그렇지만 많은 기업에서 오픈 AI처럼 많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없으니까 파운데이션 모델, 말하는 기능, 그 다음에 요약하는 기능, 이것만 뺏쓰겠다 세스가. 그리고 기업 내에 많은 분석 데이터들은 세스가 분석해서 애큐리시 정보를 만들어 줄게. 세스가 애큐리시 정보를 만들어서 LLM스럽게 아웃풋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다. 요게 세스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유즈 케이스들이 몇 개 있는데 몇 개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전에 봤던 건데 한번 살짝 볼게요. 아까 다시 되새겨 보면 고객이랑 컴플레인에 대해서 많이 주고받은 긴 것들이 있어요. 메일도 주고받고 그거를 세스에도 물론 텍스트 분석 모형이 있어요. 분류 모형. 이 불만이 무슨 불만이냐라고 분류해낼 수 있는 그 모형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저분하면 세스도 틀릴 수 있으니까 LLM이 가장 잘하는 요약만 해. 요약한 거를 세스 VT에 넣어서 정확히 분류시키고 그 다음에 넥스트 베스트 액션, 이거는 고객이랑 다 약속된 프로모션이든 뭐든 있죠. 그 룰대로 대응해서 어플라이하는 그런 거 보셨어요. 이것도 고객 컴플레인에 응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셨어요. 자, 그런 형태가 있고, 지금 요 유스 케이스는 국내 모 기업이에요. 지금까지도 세스 쓰고 있어요. 뭐 때문에? 텍스트 분석 때문에. 여기에 NLP VTA라는 텍스트 분석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업체가 그 스마트폰이에요. VOC가 하루에 30만 건씩 떨어져요. 하루에 30만 건씩 떨어진 거를 분류시켜서 그 회사에서 보고 싶은 분류 유형대로, 문제 유형대로 고객의 어떤 불만이나 개선 유형들을 다 발라내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분류된 대로 일일이 사람이 요 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원문을 어떻게 수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LLM 있는데 이 만약에 어떤 특정 불만 유형이에요. 거기에 문서가 40개 이렇게 쌓였어요. 그 일일이 사람 읽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성AI 있다면 이거 40개를 딱 요약해서 한 말 딱 해줘. 너무나 좋죠. 40개 다 안 읽어봐도 되고. 이런 거를 LLM 붙여서 이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세스가 콜래버레이션 할 수 있다요. 제너레이티브 AI하고 세스하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안에서는 세스도 돌고 LLM도 돌지만 결과는 굉장히 애큐리시 있게 LLM스럽게 낼 수 있다. 뭐 없이 파인 튜닝 안 하고. 요게 이제 세스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여러 인더스트리로 생각해 본 거예요. 이제 은행 상담 창구라고 쳐요. 최근에는 IT 기술이 발달해서 못하는 게 없어요. 보면 요 상담사하고 상담해요. 상담만 하는데 물론 보안상 뭐 서약 이런 거 바뀌었죠. 지금 저랑 상담하는데 이 녹취 정보가 시스템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뭐 동의하시겠습니까? 하고 하겠죠. 요 상담하는 내용이 녹취가 실시간으로 STD 돼서 요게 그대로 녹취가 분단위, 2분 단위로 녹취 정보가 STD 바뀌어서 LLM에서 요약을 시켜요. 요약된 게
마우스가 잘 안 보이는데 요약된 게 세스 엔진에 들어가서 실시간 의사결정하는 거거든요. 저기 들어가서 요 분기를 타서 이 상담사에 최근에 금융권에서 ELS 파생 상품 파는데 홍콩 ELS 상품 잘못 팔아갖고 금융권에서 어마어마한 비용 지불했거든요. 금감원에서 원금의 50% 이내에서 자체적으로 지불하라 이렇게 했어요. 요게 그 불안전 판매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들 제공할 수 있다요. 이 구조 따지면 그렇게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대화 상태에서도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요. 아무튼 그런 구조고요.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서비스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할 수 있다는데 저런 주제들은 그 기업에서 생각하는 의미가 그 밸류가 많은 부분에 이제 저렇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제가 데모를 그 세스 파트너 언더라이브랑 해서 LLM을 쓰고 세스 바이아 AI랑 접목시켜서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응용해 보세요. 응용해 보시는데 여기에는 LLM이 있고 세스 바이아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다른 기업들에서 많이 하는 일단은 먼저는 일반 기업에서 많이 하는 업무 지원 시스템 세스 없이 이건 지금 챗GPT4 옴니에 물어보는 거예요. 2024년 종부세 과세 기준 전혀 다른 주제를 했어요. 일부러 2004년 왜냐하면 챗GPT가 2013년 10월까지 돼 있다거든요. 그랬더니 대답이 많이 틀리거든요. 앞에 대답을 보면 대답이 뭐 종부세 내시는 분 많이 계시겠죠? 많이 계시기를 기원하고요. 그 1세대 1주택의 기준 금액이 올해 12억이에요. 11억은 틀렸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명확히 그런 것처럼 12억이라고 할루시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세대 2주택자 주택의 기준 금액 6억 저것도 틀린 말이에요. 뭐 소유한 법인 저것도 틀린 말이고 너무나 틀린 말들을 너무나 정답처럼 진실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것들을 방지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세스랑 하면 방지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런 상태에서 기업용으로 쓴다면 저기다가 조금 더 가미해서 우리 기업 내에 우리 회사 내에 문서가 있어요. 50페이지짜리 그걸 넣어주고서 이 안에서 질문하고 대답해 하면 얘가 잘해요. 그 케이스를 한번 시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저 종부세 관련된 PDF 자료를 그대로 여기다가 아까 첨부로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문서를 넣어줬거든요. 2004년 문서인데 2004년은 과세 기준이 블라블라 있어요. 저걸 넣어줘서 저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정확하니 주택은 9억, 부부합산은 18억, 1세대 1주택은 12억 정확히 맞는 거거든요. 저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테스트로 하나 해본 건데 기업 내부의 문서를 저렇게 쭉 넣어주고 요 RAG 방식 같은 거거든요. 그 안에서 질문 쓰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파인 튜닝 없이 뭔가 시스템만 조금 개선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예 하나고 지금 이번 이 얘는 뭐냐면 이제 아까 이거는 별도의 이제 데모예요. 이거는 실제 이제 김지훈이라는 고객이 지금 묻는 거예요. 김지훈이라는 고객이 우리 회사에 물었어요. 저는 계속 이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고 거래하는데 수수료를 떼가기만 하고 돈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서비스는 계속 자꾸 오르는데 서비스는 그대로다. 수수료 좀 내려달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김지훈 고객에 대해서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김지훈 고객은 누구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앞에 보면 바이아가 켜져 있잖아요. 얘는 바이아 엔진 통해서 대답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저렇게 물었을 때 저렇게 묻게 되면 저기서 대답을 해요. 대답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고객님은 수수료를 5%로 조정 가능합니다. 더 이상 필요하면 우리한테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누구 맘대로 5%냐? 세스가 바이아에서 그 내부적으로
고객 DB도 뒤졌고 그 고객의 실적, 그다음에 그 고객의 가치 지수, 그다음에 그 고객의 이탈 가능성 이런 걸 다 판단해서 현재 수수료가 8%인데 5%로 경감할 수 있다. 그거는 여기에 넥스트 베스트 액션에 그 기업 DB에 있는 것 참조해서 하는 거죠. 저런 형식으로 해서 대답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LLM이 전혀 다른 소리 안 하고 정확히 우리 기업 내에 데이터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그 속에서 세스가 어떻게 했냐라고 보면 이게 지금 세스 바이아입니다. 바이아의 모델도 만들고 의사결정이라고 했어요. 지금 저 안에는 몇 가지 얘가 의사결정 트리를 탄 거예요. 제일 먼저 VTA 단에서 이 불만 유형이 뭔가를 얘는 체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수료 불만을 하니까 그 밑에서 그 고객의 이탈 가능성, 고객 가치 그런 정보를 스코어해서 제일 밑에서 그 네스트 백션 DB를 읽어서 이 고객한테는 5%까지 던질 수 있다. 그 정보를 주니까 LLM이 이 고객은 5%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거기에 만든 그 예측 모형들, 스코어링 모형들이 저렇게 다 있어서 저런 모형들을 참고해서 LLM이 대답하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LLM이 대답하는 방식이 완전 새로운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제너레이티브 AI하고 전통적인 AI가 접목해서 진짜 애큐리시, 할루시네이션 없는 결과들로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정도고요. 여기에 이제 각각의 모형들의 세스 바이아 내에서 이제 어떤 예측 모형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 알고리즘들을 다 보고서 저게 한목의 플랫폼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LLM까지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